여기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교 건물 바로 앞인데요. 저희가 왜 왔을까요? 마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과 관련된 지식도 꼭 필요한데요. 그럼 바로 중앙대학교에서 아주 핫한 의학의 역사를 강의하시는 정병욱 교수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의학의 역사를 강의하고 계시는 정병욱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때 들었을 당시에 의학 수업에서 마약 관련 얘기를 다뤄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 마약 문제가 더 심각하면서 더 강조하시면서 수업하시겠어요? 그렇죠. 요새 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였다가 이제 최근에 많은 마약 사범들이 이제 구속되고 또 언론을 많이 장식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마약의 경유지처럼 이렇게 이용이 되는 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마약의 소비하는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죠. 마약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저 그럼 혹시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좀 개괄적이게 마약 종류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 주시나요? 이제 이 마약은 이제 지금 현재 법상 마약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너무 과다하게 분비하게 해서 환각이나 뭐 망상 뭐 이런 걸 일으키는 류의 마약이 있는가 하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신경계를 이렇게 좀 다운시키는 진정시키는 이제 수면제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다이어트 목적이거나 이제 이런 의약품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마약류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마약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범죄 이용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몰핀이나 펜타닐, 뭐 이런 메스암페타민 이런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을 과다 분비하게 하는 이런 기전도 있고 좀 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도 있고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마약의 목적이 조금씩 다 달라요. 원래 목적은 이제 질병 치료 목적이죠.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증을 경감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면 장애를 좀 치료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뭐 나오겠습니다만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의약품인데 이게 이제 부가작용으로 신경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병 치료라든지 뭐 그냥 좀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의학을 썼지만 중독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이게 진통목 그러니까 암 환자들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물론 암 환자들은 이제 생명이 조금 위독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쓰는 그 마약성 진통제들 있죠. 그 원래 펜타닐도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인데 원래 이제 몰핀을 썼는데 몰핀보다 훨씬 강력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썼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통 목적인데 사실은 환각 목적으로 쓰는. 그럼 혹시 치료를 하면서도 중독으로 그냥 이르게 되는 게 있나요? 이렇게 불법 유통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환자들한테 쓰는 건데 이제 대부분 그 쓰는 환자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환자들한테 고통 경감 목적으로 쓰게 되는 건데 그 환자들이 뭐 나와서 중독이 되고 이런 경우는 좀 없다고 보면 되고 이제 대개는 이제 불법적으로 빼돌려서 환자가 중독이 돼서 나와서 그 중독 환자가 된다. 이거는 조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이 돼서 아예 시작부터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안 그런 약도 있어요. 수면제 같은 경우에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들은 대부분 그렇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냥 우린 약을 먹는 건데
이건 알고 보니까 마약 성분의 의약품이었다던가 아니면 중독으로 이를 수 있는 그런 의약품이 또 있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뇌에서 항상 중독과 관련된 뉴로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도파민이죠. 그 어떤 약물이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이 있다. 이러면 그 약물에 대한 중독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면제죠. 우리 수면제가 잠을 오게 해서 이런 기전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수면제를 먹고 이제 깨어날 때 대량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면 목적으로 썼지만 나중에는 그 도파민에 대한 어떤 보상, 쾌감 이런 걸 느끼고 계속 쓰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프로포폴이죠. 예, 프로포폴. 예. 그러면은 아까도 언급해 주셨던 다이어트 약이 마약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약은 아니고 그냥 성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게 이제 펜터민 계열, 펜터민 계열인데 이제 요새 좀 많이 처방이 되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제 도파민 이런 것들이 식욕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펜터민계 다이어트 약들의 기전은 이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제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식욕이 억제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약도 원래 처방 목적은 이제 비만을 동반한 그 대사증후군 환자들 있죠. 비만한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제 당뇨병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일단 체중을 줄여야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백날 고혈압, 당뇨 약 먹어봤자 병이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을 처방을 했던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대사증후군이 있지 않은 일반 환자들한테도 이제 많이 처방이 되는,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살을 빼는 목적보다는 아까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과다 분비하게 하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중독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거 다이어트 먹는 약으로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펜터민계들이 대부분 그래요. 해외에서도 문제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크게 심지어 미국은 관련해서 신종마약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점점 성행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자기들은 하지 않아. 자기들은 제조업소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마약 해독제도 이제 처방 없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몰핀 계열 이런 마약류들은 해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날록성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부 허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그거를 해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안 되고 있었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날록선이라는 약 자체도 이제 엄격하게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지시 감독하에 쓰는 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약 해독하겠다고 마음대로 사서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미국은 허용하느냐 하면 손을 댈 수가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라고 이제 허용을 해준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약조차도 허용이 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걸 허용함으로 인해서 해독제에 쓰니까 더 많이 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마약 근절을 위해서 좀 예방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예방 교육이
이뤄지면 좋을지. 이제 이 마약이 막 유통되는 그런 국가들 이런 데를 보면 사실 계층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계층이나 마약의 중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초, 중, 고 마약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도 많은 이제 뭐 매체를 이용을 해서 마약을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이러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호기심. 제가 보면 기분이 좋다는데 한번 나는 뭐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제 한번 하고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 중독성을 나타내는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한 번 하게 되고 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계층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노년층들도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위해서 마약을 쓰게 되면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일정한 항상 정교하게 조절이 되고 있어요. 뇌에서는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이 정교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한쪽을 자극하는 흥분을 자극하는 그런 마약류들을 계속 복용하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를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뇌에 큰 손상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페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은 절대 호기심 어떨까? 자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큰 뒷감당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을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분이 좋아지는 약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있죠. 효과는 있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약물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